여러분 안녕.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은 종종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산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제가 크게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터닝 포인트는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유튜브를 시작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연극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30대 색동 어머니에 들어가서 어린이 연극을 했었고, 그래서 전국 순회 공연도 가고 해외 공연도 가고, 그리고 또 대한극장에 무대도 서고, 그렇게 어린이날 시즌만 되면은 연극을 한참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자폐증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또 우리 아이를 위한, 친구들을 위한, 또 동료 엄마들을 위한, 또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일단은 장애 인식 개선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죽으면 뭔가 직장을 갖고 두고 갈 터전을 마련하자 하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장애인 엄마들을 규합해서 10명이 1억 원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군포시에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 친구들 25명, 선생님들 7명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연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참 보면은 유튜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초창기 때 저희 딸아이가 유튜버 하는 거를 전 봤어요. 그러니까 성황리에 하지 않았을 때 거의 한 15년, 한 20년 전쯤에, 그때 이제 저희 딸아이가 방송 이제 CJ로 활동을 하고 유튜버를 하는데, 그때 진짜 내 생에 언제 가장 행복했냐 물어보면 우리 딸아이가 오늘의 괴상한 요리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찍고, 뭐 우리 아이가 하는 말들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갔었어요. 장애인 아이가 반복해서 하는 말들, 뭐 상동행동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갔는데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 너무 초창기에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대학을 가야 되지 않니? 뭐 공부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참견도 있었고, 또 대학 가서는 저걸 이제 하더라도 그런 막 또 재밌게 한참 하는데, 나중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결혼할 무렵 그때쯤 돼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접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얘가 엄청나게 뜬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오늘의 괴상한 요리를 진행했으면 아마 대박 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봄부터 물론 자주 아픈데 올해가 가장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시름시름 계속 약 먹고 계속 아프고 계속 약 먹고 계속 아프고, 꼭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무슨 신병 걸린 사람처럼. 밤만 되면 막 열이 나고 계속 막 목감기 달고 살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또 그러던 차에 제가 작년에 유튜버 교육도 받았어요.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컨텐츠는 뭘로 잡아야 될지. 도대체 또 혼자 시작한다는 것들이 좀 자신감도 없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올해 저희 동네에
산야초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60만, 그러니까 60만이 넘는 그런 팔로우를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분이 생방송으로 실시간 촬영을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 몇백 명, 막 몇천 명들이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야초, 뭐 명이나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야채 막 이런 것들이 다 완판이 되는 거예요. 와, 대박. 엄청나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 오신 분이 방송국 이제 김 PD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 PD님이 저하고 이제 오전, 오후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할 때, 봄에 촬영할 때는 제가 명이나무를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면, 나 전문가 아니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저분한테 물어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촬영할 때는 포포나무 열매, 그걸 이제 두 번째는 포포가 아니라 산채 나물 이런 것들이었구나, 추석 전이라. 그래서 산채 이제 밥을 제가 해서 밥을 이제 먹는 씬이 있었어요. 예, 산채 나물 넣고서. 그분들도 같이 먹고.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갔는데, 어머, 60만 명 중에 저를 알아보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밥 드시는 분 박 교수님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김 PD님이 교수님 혹시 유튜브 계정 갖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작년에 연습할 때 갖고 있다고. 그냥 연습으로 강아지 태어났을 때 몇 개 올리고 그리고 안 올렸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고. 그래서 박 교수는 청양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촌으로 간 박 교수가 어감이 좋으니까 바꿔서 계속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욕심 부리지 말고 올해는 쇼츠만 계속 올리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올렸더니 이제 가족들부터 이제 저의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시작해서 올해 목표가 사실은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자마자 100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남양주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신적 장애 강의를 4시간씩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50명, 이렇게 50분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는 말 개요를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를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중에 잠깐 정신적 장애, 그래서 정신적 장애를 이제 또 1시간 하고, 또 자폐성 장애, 그렇게 해서 4시간을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정신적 장애 할 때, 제가 이제 정신장애를 할 때 대분류를 하면 정신적 장애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가 15개 장애 범주가 있는데 12개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3개. 그 3개 중에 정신장애를 빼면은 발달장애가 2개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정신건강에 좋은 강의를 하면서 주위에 내가 누구한테나 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적장애와 아까 좀 잘못,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적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도 있고 중도의 사고로 지적장애가 올 수 있지만, 정신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장애는 한 명도 없어요. 정신장애는 내가 어떤 책에는 20살, 어떤 책에는 만 18살, 19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힘들거나 이러면 정신장애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정신장애가 왔던 때를 이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해주면서, 저 같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이런 정신장애가 올 수 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뭐 그 밖으로 못 나가고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기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공황장애. 그런데 처음부터 공황장애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장애는 처음엔 진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이게 또 계속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우울감을 내가 그때그때 제때제때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우울감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공황장애가 와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내가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물론 우울증부터 약물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해 주는 그런 약물을 이제 치료를 처방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막 환청도 들리고 또 막 그냥 우울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정신적 장애를 또 정신건강론을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멘탈이 약해졌구나. 또 뭔가 먹는 게 부실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해소를 하면서 또 저는 이제 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내공이 굉장히 강해요. 저기서 폭탄이 터져도 다른 사람들은 막 '폭탄이 왜 터졌을까?' 막 가서 막 그냥 보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뭐 그런가 보네. 아이고 뭘 해야 되나?' 대처 능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점이고 노하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럴 때 누군가 저한테 "박 교수님 혹시 유튜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에이 못해요." 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더군다나 PD가 나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 하고 후회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나서 재밌게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쪼금 넘어서 100 명이 채워지니까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100만 이렇게 유튜버를 갖고 있는 유튜버가 처음에 이제 팔로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그냥 사기성도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보이는 화면에서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뒤에 가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팔로워 중에 어떤 아이가 이제 청소년 아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팬인데 너무 극성 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죽어버리라."고 방송에서 전화로 막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진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런 나쁜 유튜버 해 가지고 그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장면인데 과연 나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분명 안티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어제 최초로 안티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너랑 자고 싶다." 막 이상한 그런 문구를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분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녀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해 주면 너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런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쓰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멘탈 강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 사람도 그냥 나의 팔로우니까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쪼끔씩 꼬리글이 이제 달기 시작되는 거예요. 제 친구 이제 동기 박사도 이제 너무 좋다고 이렇게 꼬리글도 달아 주고 친구들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꼬리글도 달아 주고 근데 쪼금 있으면 저의 팔로우 저희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활동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매월 20명 이렇게 30명 저한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사실은 연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는 딱 15분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럼 20분으로 한번 늘려보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포즈가 없는 거예요. 포즈가. 언어가 끝나면 두 호흡을 2번 쉬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 안에 시간에 끝나려고 막 달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스피치 제가 언어 치료를 대구대학에서 5년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내 목에 성대도 내가 이렇게 결절이 있나 없나 내시경을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말을 잘하고 싶으면 저처럼 조금 빨리 할 때는 물론 빨리 하지만 조금 천천히 할 때는 좀 천천히 하고 장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는 큰 말, 작은 말 이렇게 하고 접속사를 할 때는 뭔가 연결하는 그런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와우 뭔가 감정 표현을 넣어서 하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할 때 그랬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한 호흡 반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정신 건강에 관련해서 강의하다가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김 PD님이 당신은 유튜버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경청해주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월요일마다 동시를 한 편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조금만 잘했으면 거기에다 제가 페이퍼 동시 편집한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너무 좋은데 아직 잘 못해요. 저도 이제 많은 팔로워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저를 촬영해주는 그런 어떤 담당하고 편집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자원봉사로 저하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꼬리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같이 한번 해보